차가운 겨울바람이 맴도는 거리, 이곳은 종로의 피막골입니다. 피막골은 조선시대 서민들이 고관들을 피해 다니던 길로 종로 탑골공원의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산함이 풍기지만 한때 탑골공원은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세우는 시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었던 식당들이 모인 길가, 그곳이 바로 피막골이었습니다. 난 80년도 왔어요, 여기요. 80년도 와가지고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네요. 그땐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테이블 10개 놓고. 그러고 이제 여기 뒤에는 땅 따먹게 해서 내가 2번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넓혀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잘 되니까 저기 전부 다 여기가 이제 주택인데 용도 변경해가지고 가게를 낸 거지. 다 돈 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재개발한다고 폐업 상태 돼가지고 이제 동네가 죽어버렸지. 그러면은 그 이제 80년대 이때는 체리탄 쐈다면 여기서 파고다 공원에 여기 쐈잖아요. 그럼 우리 집 막 뛰어 들어오는 거야. 여기 문이 없었거든, 바깥에요. 그래 막 뛰어 들어오는 거야. 막 그냥 살려달라고. 그래도 앉아 먹는 사람도 괜찮다고 막 그래. 그때만 해도 순진하고 순박했잖아. 지금들은 막 뻘 가져가지고 무서워 사람들이. 시위 안 하면 좋죠. 하면 뭐 좋아요. 집안에서 싸우면 그릇 깨지면 다 손해 나는 거 아니에요. 다 손해는 우리 다 우리 저기잖아. 다 살림이잖아. 그러니까 시위 안 하면 좋고 조금 참고 이해하고 살면 좋은 거지 뭐. 안 그래요? 한때 대학생들은 시위의 시작을 이끌고 그 중심에 서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학생들의 시위 참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시위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2명의 학생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신문을 좀 주기적으로 읽는 편인데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들 보면 뭐 TV 방송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확인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의견을 표출을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잘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워낙 인터넷에 글을 쓰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보 같은 거를 얻으면 그거를 토대로 그냥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던가 그냥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정도에 그칩니다. 들으면 좀 관심을 가지는데 굳이 혼자서 찾아서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런 편은 아닙니다. SNS는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 편이라서 뭔가 거기에 의견 표출을 하진 않고요. 대신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 있어하고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또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제 의견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표출했을 때 얼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뭘 한다 해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았고요. 또 그런 이제 시위나 조금 뭐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의 표출을 보다 보면은 그런 쪽에 동의를 하던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약간씩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저 정도까지는 표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은 항상 하죠. 시위를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실천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 시위에 참여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우선 뭐 주변인들이 만약에 시위를 좀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한 번쯤은 가서 약간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텐데 막상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꺼려지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의견을 표출을 해서 가장 위에 어떤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의사를 바꾼다는 것에 별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특별한 큰 계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쌓여왔던 것 같아요.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그 최종 결정권자가 의견을 바꾼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뭔가 다른 시위가 아닌 다른 실천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위라는 게 물론 그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은 의견 표출을 넘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시위라는 수단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보진 않아요. 2015년 12월 5일 광화문 앞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 사이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앳된 얼굴의 참여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덕성인 모임 부대표 이나희입니다. 저희 모임은 국정화 반대 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시는 우리 대학 한상권 교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국정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저지를 위한 활동들을 알리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이들이 국정화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산으로 나희 씨는 이날 집회에서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나희 씨는 왜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 역시 더욱 행동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기라고 따로 할 건 없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저는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 국정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내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일단 1차로는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이제 고시 철회하라는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고 이 이후에 3시부터는 시청광장에서 그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그리고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와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이제 저희 혹시 시험 기간인데 네.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나오고 싶은데 오늘까지 내는 레포트가 있어서 못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시험 기간에는 엄청 막 밤도 많이 새고 할 것도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거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기회가 그런 집회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말 모아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이렇게 내가 뭐 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빠질게 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힘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해는 해요. 뭐 행여나 이 주제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뭐 자기가 직접 뭐 자기나 자기 친척에 뭐 장애인이 있지 않다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평소에 자주 생각해 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뭔가 비도덕적이다 또는 뭐 너는 뭔가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 자기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일단 잠시 무관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기보다는 그래도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라는 식으로 조금 더 눈을 한 번이라도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학생들이 시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대학교라는 공간이 계속 사람들이 4년마다 계속 바뀌고 그러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시위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기존 정치권에서 하는 그런 호도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정치에 대한 혐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너무 주입 아니면 선동 이런 것들 많이 해놔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깨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세 학생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시위는 이제 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 5월부터 이제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가 그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참여해서 계속 그때부터 자주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위라는 형태가 얼마든지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다만 제가 직접 나서서 참여하는 거는 좀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요즘에는 SNS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시위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이 집회나 시위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말로, 글로 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냥 소수가 모이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서 최대한 많이 사람을 모으고 우리가 정말 뜻을 제대로 전달하자라고 답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글도 써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정말 제가 덜 귀찮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시위에 모이는 것이 가장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정부가 제대로 우리가 이만큼 모여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론은 보통 뉴스를 통해서 사건을 접하잖아요. 근데 뉴스에 너무 세월호 관련된 정보가 너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냥 똑같은 장면만 보여주고 팽목항의 상황, 유가족분들 상황은 전혀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전원 구조했던 거짓말까지 하니까 내 눈으로 직접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시위에 참여하면서 유가족분들 만나면서 생각이 점점 변하면서 내가 이 시위에 대해서 점점 참여를 해야 나라가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노래를 만들고 그래 왔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이제 역시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다. 시위 참여하고 항행사 기획하는 거 이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문화제가 매주 열렸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문화 공연으로 좀 보탬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개월에 한 번씩 토요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최근까지 그게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게 된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계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전부터 그 시위는 이제 매번 이제 텀이 있는 거잖아요. 이날 모이겠다고 하는 텀. 그 전에 이제 국정 반대하는 뭐 대자보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시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뭔가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시위 나가보는 게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마침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라는 의미에서 처음 출발을 했죠. 집회나 시위가 일단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게 호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보도가 마치 이제 나가면 뭔가 약간 불온 세력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불온 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걸 홍보하는 그런 작업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시위 현장에 가서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부대끼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돼요. 그런 점을 느끼면서 뭔가 집회를 묘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느낌이 하나 들었고. 특별한 계기, 일단 계기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모든 계기들은 다 현장에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문제는 그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유가족분들과 만난 활동들이 다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소녀상 문제는 이제 위안부 합의 폐기를 위한 수요 시위에 나왔을 때 위안부 할머님들의 한 분씩 꼭 나오시거든요. 위안부 할머님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다 당사자인 거죠. 피해자 할머님들이나 세월호 유가족분들,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점점 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족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언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SNS로도 볼 수 없었던, SNS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런 그런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에 직접 동화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저는 유가족분들 만나면서 그분들과 마음이 점점 동화가 됐고 그게 세월호 참사 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옛날에는 조금 나는 아직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면 이제 한국사 교과서는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였기 때문에 특히 서울대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좀 그래도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목소리가 한편에 있고 그리고 그래도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계속 이제 공안 탄압이 계속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안 가면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충분히 이걸 내가 왜 나가고 내가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집회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잘 다녀와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은 일단 저를 많이 그래도 제가 다행히도 제가 하는 활동에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편이라 나가는 것 자체를 막거나 그러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걱정은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제가 거의 10월, 11월 동안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나갔거든요. 그때는. 근데 일단 그 집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별로 호의적으로 대응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디 다쳐서 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시선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은 모르시고요. 네, 그리고 친구들은 그냥 응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어떤 친구는 나 대신 뭐 열심히 하는구나, 좀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동조, 너의 생각, 너의 방식이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좀 응원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이렇게 음악 공연을 그 소녀상 앞에서 음악 공연을 한 것을 이제 개인 페이북에 올렸는데 이제 한 선배분께서 페이북 메시지로 응원한다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던 게 참 기억에 남아요. 최근 진행된 위안부 한일 합의로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은 매일 소녀상을 지키고 또 매주 대사관 앞에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3일 영하 15도에 달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하나둘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학생이나 시민이나 모두 평등하게 이제 이런 싸움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앞장서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이 찬바람 쐬면서 농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제 감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우리들도 열심히 하겠구나. 그렇게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뭐 고등학생들한테도 그리고 다른 모든 여러 계층의 사람들한테도 그런 감화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소녀상 옆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 농성 참여자 중 한 명인데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가장 사회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20, 30대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다른 시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 날씨도 엄청 추운데 사실 이 시위에 나오기까지가 좀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그렇고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 같이 여기 참여하고 더 한일 합의 무효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얘기함으로써 뭐 이런 문제에 뭐 잘 관심이 없으시거나 하는 분들까지도 같이 와서 함께 응원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들기를, 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기를. 학생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순수한 소망을 안고 거리에 모여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그런다고 바뀔 것 같으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촛불이, 그리고 이들의 꺼지지 않는 희망이 모여 이미 새싹을 움트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